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 달러 강세 속에 앞으로도 계속 달러가 강할지 데이터와 함께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3년의 달러 인덱스 흐름입니다. 참고로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달러 자체의 강세를 표시할 때 이제 DXY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유로화가 가장 영향을 미칩니다. 즉 달러 자체가 본연이 강할 수도 있고 여러 요인으로 유로화가 약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습니다. 최근 3년 흐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102 정도까지 갔다가 쭉 내려왔었고 거의 90 정도까지 갔었습니다. 일시적으로 90달러까지도 깨졌었죠. 그러다가 1년 동안 쭉 올라왔고요. 97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 조금 빠져서 95.5, 95.4 정도 됩니다. 조금 더 장기 흐름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 연준이 돈을 왕창 풀고 금리도 내리면서 달러가 좀 많이 내려왔었죠. 예. 그러다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강해졌다가 지금 최근 10년 내에서는 102 정도가 강했었는데 약세 흐름에서 다시 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달러 원 환율, 한국 사람,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지만 달러 원 환율 자체가 더 중요하죠. 과거에 가장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달러 인덱스가 오른 것보다 달러 원 환율이 정말 더 치솟았습니다. 근데 큰 흐름은 둘이 비슷합니다.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최근 3년 흐름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느덧 달러 원 환율은 1200 정도까지 왔죠. 그럼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하냐?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중앙은행,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했습니다. 정책이 좀 금리를 올리고 이제 달러 자체를 축소시키는 이제 회수하는 전략으로 가니까 달러가 귀해지죠. 그러면 귀해지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가장 큰 영향이고 과거를 보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락 국면 이게 회색 표시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국면인 시기인데요. 이때 보면 요런 하락 국면에서 보면 환율이 어차피 달러 인덱스도 모양은 비슷하니까요. 좀 올랐습니다. 오르는 기조가 있었죠. 최근도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 국면에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. 달러 자체가 강하고 있죠. 그러면 올해 안에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국면을 벗어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원자재도 자꾸 급등하고 특히 원유 많이 오르죠. 아직은 그렇다면 이만큼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달러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은 더 강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신흥국이 좀 강해져야 그쪽으로 자금이 또 갈 텐데 현재는 선진국 미국 중심으로 워낙 강한 상황이니까요. 경기나 펀더멘털이 그러면 이쪽에서 자금이 그대로 있겠죠. 신흥국 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. 달러원 환율하고 코스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. 환율이 높으면
사줄 사람들 중에 강력한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최근 좀 많이 아쉽죠.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환율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. 그런데 달러 인덱스랑 S&P 500은 좀 다르죠, 모양이. 달러 인덱스가 약할 때도 S&P 500은 올랐고,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국면에서도 S&P 500은 올랐습니다.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의 차이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세계 1등 기업이 아무래도 미국에 많고요. 미국의 경기가 좀 더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. 기업의 실적들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중요한 건 수급도 있습니다. 코스피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많이 사서 올린 경향이 있죠. 외국인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. 그나마 조금 작년 말에 기대해 볼 만 했는데 최근 또 살짝 오히려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글로벌 주식형 펀드 누적 순매수를 보면 DM, 이게 선진국인데 압도적으로 아직도 선진국을 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은 뭐 미국 연준이 이제 방향을 바꿨죠. 그리고 신흥국 아직은 좀 아쉽습니다. 물론 이제 중국은 좀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달러 자체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게 이제 유로화인데, 이제 3년 흐름으로 봤을 때 유로화랑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그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움직이죠. 최근 1년에는 좀 더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유럽마저도 영국은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. 유럽 중앙은행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방향을 갈 것 같고요. 그러면 유로화 자체도 강해질 수 있으니 뭐 그게 최근에 조금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달러 강세를 뭐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 중에도 하나는 맞습니다. 근데 워낙 미국 연준의 파워가 더 강하죠. 미국 연준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이제 금리를 올리고 강도를 뭐 조정하고 양적 긴축도 그 정도 안에서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또 모르겠죠. 참 환율 뭐 달러 자체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돼서 어렵긴 합니다. 다만 큰 흐름에서는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이런 방향이 달러를 강세 요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. 물론 이제 변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.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강세 상황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. 그렇다고 뭐 얼마나 더 강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이 102를 뚫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어느 정도 고점인 상황으로는 보이고 그렇다고 확 이렇게 약해질 만한 요인도 딱히 없기 때문에 강세 흐름은 당분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